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주입니다. 오늘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 여러분들 통합 사회 이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알겠죠. 그 어떤 한 사회에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이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다문화가 완전히 많이 되진 않았는데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적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점점점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로는 여러분들 프랑스와 미국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그 축구 대표팀을 보면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프랑스 축구의 그 전설, 그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감독인가? 그분은 알제리 출신이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간 그런 나라가 되겠죠. 다문화 사회의 원인은 첫 번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그렇고, 세계화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면서 다문화 사회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주의가 강한 편인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결혼, 아까 얘기했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옛날에는 탈북자라고 했는데 어감이 조금 무서우니까 이제 세터민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문화 사회의 그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완득이라고 합니까? 얌마 도안득 그러면서 그 영화 거기에 나오는 그 선생님도 사회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완득이는 그 당시 아버지는 장애인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아무튼 그런 그 다문화 가정이 나온 그 영화인데 재밌게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16페이지 교과서 여러분들 216페이지 보시면 점점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외국인 주민 수가 늘어서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3.4%, 전체 주민의 3.4%가 되었다. 점점점 이제 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마 더 늘었겠죠. 방송에서도 이제 외국인들 많이 나와가지고 줄리엔 강이라든지 무슨 타일러 그런 분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제 출신국별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요. 여러분들 교과서 217페이지 보면 중국인, 그러니까 한국계 중국인을 조선족이라고 하죠. 서울에 이제 대림 쪽에 많이 살고 계시고,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베트남, 필리핀,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오거나 아니면은 국제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전체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 217페이지 한번 표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요. 당연히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문화의 다양성이 증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문화가 굉장히 다양한 걸 이렇게 접하게 되면요.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그런 나라 저런 나라의 문화를 이제 은연중에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관용의 정신도 평상시에 많이 쌓이게 되고 문화가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가 되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청년들은 그 고학력화가 되면서 뭔가 몸으로 하는 노동이라든지 뭐 힘든 3D 직업 이런 거에 종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누군가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한 그 좀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그런 일들을 그 동남아 쪽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도 농사 안 지려고 하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대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가 못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가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그쵸? 여러 뭐 주유소라든지 뭐 그 몸을 쓰는 힘들게 일하는 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은 아무래도 그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해 부족이 있으니까 그 갈등이 잘 모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치?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언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죠.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어. 흑인은 뭐 무섭다,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죠. 흑인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흑인이 뭔가를 하면 굉장히 가혹하게 경찰이 진압을 하고 그런 거 어렵지 않게 TV에서 볼 수가 있죠. 한 번은 어떤 흑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열쇠를 맞추려고 이제 열쇠가 잘 안 열려가지고 문을 무리하게 따려고 했는데 그걸 신고해가지고 뭐 경찰에 잡혀간 적도 있대요. 자기 집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인종은 이럴 것이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솔직히 선생님은 한국에서 그냥 한국인이잖아. 근데 선생님도 호주에 갔을 때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거든요. 괜히 뭐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좀 무서워하고 그리고 대놓고 인종차별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화가 났고 이게 정말 그 인종차별의 서러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강조하지. 단일민족, 당군의 자손.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순수 혈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려 시대 때 이미 거란과 여신족과 많이 섞였다고 그렇게 그 역사적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도 결코 단일민족 그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이런 걸 많이 따져.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각을 바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겠고, 사회적으로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프랑스어로 똘레랑스죠, 똘레랑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 나오냐면, 그 교과서 222페이지 부르키니. 부르키니는 이제 이슬람 교도 여성의 이제 그 몸을 가리는 수영복 그런 건데 이제 여기에 보면 223페이지에 똘레랑스라는 용어가 프랑스어로 관용을 뜻한다고 나와요. 이걸 읽으면 222페이지, 223페이지는 여러분들 그 프랑스는 원래 다양한 다문화를 수용한 대표적인 나라죠. 근데 논쟁이 있습니다. 부르키니를 가지고 그걸 허용해야 되는지 금지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상대주의적 태도, 그쵸? 모든 문화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환경, 맥락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되는 나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그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양한 그 외국인을 많이 접해 보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뭐 흑인 선생님 그 출근길에 흑인 중학생인데 우리나라 교복 입고 흑인인데 그 학생이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걸 잘 접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219페이지에 보면 그 중앙일보 기사죠. 그 사진 위에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는 루마니아 출신 학생이 전교 부회장이고 그 다음에 뭐 히잡을 쓰고 운동장을 달리는 학생도 있고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학교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이 심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 221페이지에 주제탐구에서 우리나라 그 자료,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에서 그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건데 220페이지 그 밑에 개념자료실 개념자료실을 보면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민자 자녀들이 온다면 프랑스화 시키는 거야. 빨리 프랑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녹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녹여내서 프랑스화 시키는 거. 그게 바로 용광로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용광로 이론은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그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녹여가지고 그 기존의 주류 문화에 그 편승시키는 거지. 프랑스에서는 기존의 프랑스 그 사람들처럼 프랑스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샐러드볼 이론은요, 여러분들 캐나다가 대표적인데 그 이민자들의 문화를 그대로 잘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인정을 해주고 각자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샐러드를 보면은 그 샐러드라는 음식은 하나지만 사과 맛, 그 사과의 고유한 맛, 귤의 고유한 맛, 뭐 배의 고유한 맛, 그런 과일들의 고유한 맛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 볼 이론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서술형이 됐든 뭐 선택형이 됐든 시험 문제에 선생님이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21페이지, 223페이지까지인가요? 그쵸? 이 문화에 대한 그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문화 파트, 통합사회의 문화 파트는 7단원, 대단원 7단원 문화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긴 시간 지루한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추였습니다.